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패닝 모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손과 오른 팔뚝은 패닝 모션으로 팔꿈치 주위로 아크 모양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패닝 모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팔뚝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놓고 박수를 치면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뭔가 팔뚝이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저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오른 팔뚝의 패닝은 스타트업 중에 발생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픽스예요. 임팩트 상태에서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른쪽 힙이 타겟 라인하고 평행으로 찾아오면 여기서 패닝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자, 패닝 모션은 항상 플레인에서 이루어지며 왼손목 액션의 팔뚝 턴의 타이밍을 결정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힌지 액션 볼 때 또 한 가지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손목 액션?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는 뭐냐면 호라이젠털 힌지를 쓰는 스윙어 같은 경우는 뭔가 백스윙을 할 때 왼팔 플라잉했지? 그 다음에 이 그네가 오른손이나 원심력에서 뭔가 이렇게 회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심력을 썼을 때 반대쪽으로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클로징 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의 움직임으로 하기 때문에 스윙어보다는 회전이 좀 작잖아요. 그 팔뚝 턴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목 액션의 팔뚝 턴은 뭐냐면 또 어떤 거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패닝하고 스탠스 폭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패닝은 어디까지 되냐면 임팩트 픽스잖아요. 그러면 오른팔이 약간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면 저는 패닝의 정의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오른팔이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수직인 위치, 여기가 이제 패닝이 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스탠스 폭이 좁아요. 이렇게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내가 패닝을 하면 얘는 덜 돌아요. 왼손목이. 근데 스탠스가 넓어요. 넓은 상태에서 패닝을 하면 얘는 더 많이 돌겠죠. 그럼 많이 도는 거는 결국은 내가 원심력을 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이 돌 때 왜 스탠스 폭이 넓으면 왼 팔뚝이, 왼 손목이 왜 회전을 더 많이 하냐면 결국은 스탠스 폭이 넓으면 임팩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 상태로 임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로 임팩트가 되려면 얘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오면 얘가 도는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스탠스 폭이 좁아요. 그러면 오른 팔뚝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패닝 모션은 몸의 회전과 팔의 스윙으로 인해 백스트로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션이래요. 그러니까 패닝이라고 해서 패닝 모션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션은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움직이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닝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지만 이 패닝의 목적은 뭐냐면 오른 팔뚝으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팔뚝하고 샤프트 같은 면이 있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패닝이 되는 거는 히터 같은 경우는 오른팔 근육의 힘으로 엉덩이가 비켜지면서 이렇게 하면 패닝이 될 수도 있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패닝을 할 때 얘로 이렇게 패닝을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의 반대쪽 원심력이 결국은 패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패닝을 오른팔의 움직임으로 뭔가 얘를 패닝을 만들었다고 치면 패닝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모션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실 게 뭐냐면 라이프원 픽업이에요. 그러니까 팔뚝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보기 앞서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3차원 임팩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백스윙을 들었어요. 백스윙을 들었으면 여기서 임팩트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움직임의 방향이 어디냐면 다운이에요. 그래서 다운스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클럽을 들었어요. 그럼 절로 우리가 임팩트로 내려가려면 하체 움직임에서 클럽이 먼저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심력을 쓰는 스윙어 같은 경우는 스로우 아웃 액션에 의해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쓰는 히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아웃 액션에 의해서 얘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팔이 펴지는 움직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이 맞겠죠. 그 다음에 다운 아웃 포워드예요. 그 다음에 맞고 나서는 얘는 원심력이 됐던 오른팔에 의해서 이 클럽은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결과의 포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움직임에 의해서 앞쪽 방향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도 또 속아요.
뭐냐면 공을 똑바로 치거나 더 뭔가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저 포워드 방향, 임팩트 위에 앞으로 가는 걸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원 방향이 순서가 다운, 아웃, 포워드로 움직여야지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역순으로만 올라가면 돼요. 그럼 포워드 다운의 역수는 뭘까요? 다운의 반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의 반대 방향은 뭘까요? 네, 업. 그 다음에 아웃의 반대는 인. 그럼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위로, 안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픽업을 할 때 손이 위로, 안으로,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뭐냐면 결국은 이 3차원 임팩트 이 세 가지 방향의 역순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포워드 방향이 다운워드랑 아웃워드의 결과적인 포스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도, 백스트로크를 할 때도 뒤로의 움직임은 위로와 안으로 움직임의 결과적인 포스일 수도 있어요. 자, 손의 움직임을 봐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 팔뚝이 패닝과 픽업을 하면 결국은 손이 느낌상으로는 위로,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움직임에 손이 뒤로 간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뒤로 보내려고 하면 뭔가 위로 가는 것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안으로 가는 것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른 팔뚝은 클럽을 즉시 동시에 위로, 안으로, 뒤로 움직이는 것으로 3차원 스타트업은 3차원 임팩트 역순으로 움직인대. 요거에 역순으로 움직이면 좋은 백스트로크 방향이 잘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인의 직선 베이스 라인을 추적해야 된대요. 결국은 오른 팔뚝을 뭔가 패닝 모션과 픽업을 하면 오른 팔뚝은 샤프트랑 얘는 같은 라인인 거잖아요. 결국은 팔뚝을 바닥을 라인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결국 손을 위로, 안으로, 뒤로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든 건 아니니까. 자, 스타트업에서 오른 팔뚝과 플래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를 집중을 해야 된대. 자, 오른 팔뚝 플라잉 엣지를 보시면 팔뚝하고 샤프트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프레셔 포인트 3번하고 샤프트가 같은 면에 있고 팔뚝도 같은 면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클럽 헤드도 결국은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팔뚝으로 밝혀도 되지만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유지를 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면 결국은 팔뚝의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시면 제가 요 레이저 포인트로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이렇게 맞췄어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 저 라인을 가리키면 결국은 이 팔뚝이 패닝도 되고 픽업도 되고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라인만 잘 가리키는 거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